네, 잠겨있던 내 계좌의 수익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나왔던 CPI 영향을 받아가면서 일단 나란히 1% 이상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인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조정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가득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1% 이상 내려가고 있고요. 어제 15만 닉스를 기록했던 하이닉스도 3% 정도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자동차라던가 헬스케어, 2차 전지, 철강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눈에 띕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쪽이요. 크래프톤이나 뭐 일부 종목들 상승불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 잡아야 할지 개별 특징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굵직한 섹터들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 자체는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어떤 쪽을 보세요? 조정이 끝나야 조정을 이용하겠죠. 근데 조정이 네.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렇죠. 해답은 뭐 미국이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올랐으니까 네. 이제 고점에서 이만큼 조정 나오는 건데 저희는 뭐 오른 것도 없어요.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네. 좀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상황들인데 오늘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선물, 현물 모두 다 선물이 한 1,000개 그리고 또 현물이 한 1,6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시장의 뉘앙스를 잠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그동안에 강했던 저PBR 종목들이 약간 좀 매물이 좀 커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의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후장까지 지금 나오는 현재 가격대 부분 쪽에서 뭐 알고 있는 금융, 네. 자동차, 또 지주회사 이런 쪽에서 라인들을 좀 잘 지켜내야 되는지가 관건인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성장주가 네. 보통 10년물 국채금리 그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흔들리는 것보다 오늘 보니까 강한 섹터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좀 버티는 쪽들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게다가 또 웹툰 쪽 강하고 네. 로봇 쪽 강하고 이런 것들 봤었을 때는 의외로 지금 그동안에 좀 많이 빠져서 억울했던 성장주들이 버티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카오스입니다. 네. 이쪽도 어디 쪽이 강한가 지금 막 눈치 보고 있는 이런 단계다 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잘 버텨라 이런 마음으로 일단 보시되 아마 지금보다 저희가 한 5장 들어가면서부터가 좀 전략 후강 패턴으로 가는지라는 쪽에서 아마 코스피 지수 쪽으로는 2610선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는 일단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2610선 쪽을 잘 지켜내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또 저PBR 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강했던 성장주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뷰할 종목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1월 17일 종목이었죠. 서진 시스템인데 태국가 기준 수익률은 14%가량 기록합니다. 어제 장에서 두 자릿수 강세를 보여줬어요. 통신 장비 쪽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5%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서진이가 공부를 잘해요. 네. 좋은 성적 좋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때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단기적인 뭐 모멘텀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사측에서도 좀 자신감을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부각받으면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주가와 함께 같이 이어져서 다행인 것 같고요.
어떻게 서진 시스템을 뭐 통신 부품 장비 쪽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회사는 ESS 관련된 쪽입니다. 네. 그만큼 올해도 테슬라 실적이 올해도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서는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쪽은 태양광 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과 함께 시장에서 대세는 여전히 ESS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알루미늄 를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쪽에 대한 자신감들.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1,200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보수적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는 훨씬 좋을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그렇다고 또 이틀째 좀 올라왔는데 또 딱 사기는 좀 그렇죠. 단기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올 한해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실적 네. 모멘텀과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이게 지금은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이 있을 때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단순히 잠깐 잘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ESS 관련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TC입니다. 소부장주에게 다시 볕이 드는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앞서 머니맵 볼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부장 쪽은 나름 잘 버티고 있고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매출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이 기업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회사의 매출 자체가 완전히 딱 바뀌면서 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LTC라는 회사는 전자재료 쪽에서 네. 들어가는 이제 LCD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어떤 프로세스 케미컬 쪽이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 공급원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디스플레이 화학 재료 업체 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회사가 바뀌기 시작한 게 어떤 의미 있는 흐름들, 특히 무진전자라는 회사의 세정 사업부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회사의 매출이 그쪽으로 확 늘어나면서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 쪽으로 매출이 한 40% 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업종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세정 쪽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화학 재료 쪽에 IT 쪽의 화학 쪽은 업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반도체 쪽으로 훌쩍 넘어왔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포인트의 흐름들을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구조의 변화 체크해 봤고요. 다음으로 HBM인데 HBM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 이 회사도 HBM 쪽입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네. 그러면 다 됐죠? 네. 이게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정 장비는 이제 HBM 쪽으로 들어오면서 당연히 중요하기 됐었고, 기존에 그 무진전자라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납품하는 흐름들 그대로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SK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계속 벌써 올해 물량 북타아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내년 또 상반기까지는 거의 물량 다 돼 있을 정도로 나오게 되면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SK하이닉스가 올해 투자도 100% 늘린다고 했습니다. 늘리는 쪽은 돈 되는 쪽 HB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됐었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어디냐. 이걸 지금 시장은 계속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회사가 인수를 통해서 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SK하이닉스의 HBM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HBM의 성장에 따른 수혜까지 누려볼 수 있는 기업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낸드 개선인데 낸드의 업황이 좀 개선되면 좀 이쪽도 함께 힘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2월 달도 그렇고 지금 1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보다 보니까 낸드 업황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YOY 그리고 또 지난달 대비해서 성장세가 뚜렷하죠. 저희가 낸드가 언제 돌아? 뭐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네. 의외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회사에 LT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SK하이닉스가 2대 주주로 와 있는 회사면은 꽤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어떤 업무적인 영역 쪽에서 주주로 가져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쪽에서 HSN이라고 있는데 이게 식각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습식 케미칼 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3D 낸드 쪽에서
또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이 LT캠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양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쪽에서 지금까지는 솔브레인이 거의 과점을 했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우리 건 내가 2대 주주인데 우리 걸로 챙겨야지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2025년 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낸드 쪽도 지금 321단, 이야 1, 2, 3네요. 거꾸로 네. 예, 3, 2, 1 예, 이쪽에서 낸드를 양산할 걸로 목표로 삼게 되면 그 낸드 적층이 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르는 HSN도 당연히 필요량이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점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가장 부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바로 가격 전략입니다. 전고점이 2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좀 레벨업된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시장에서 알려지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이 됐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실적적으로는 아마 지금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적어도 22,200원이 1월 말 때 찍었던 고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터치는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만 원대로 바라보면서 현저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레벨업된 부분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굵직한 섹터들 좀 밀리는 가운데 이 웹툰 쪽이 괜찮더라고요. 미스터 블루부터 해서 DNC 미디어 등등 괜찮습니다. 오늘 DNC 미디어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왔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책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정부에서 웹툰이 워낙에 K-웹툰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니까 이제 여기에 네. 투자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한 11월 말쯤에 한번 갖고 와서 언급드렸습니다. 네. 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네, 네.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비중 줄이시라고 예, 단기적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던 네. 예, 1월 중반 때는 줄이시는 게 맞겠다. 네. 조정 받았습니다. 다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접근?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를 기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웹툰, 웹소설 강자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지난번에서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 어떻게 수익화가 돼가는지를 봤었을 때 나오는 게 원작 수수료나 네. 게다가 또 사업권, 그러니까 또 IP를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권의 맞아요. 권리가 있겠죠. 네. 그에 따른 또 지분 투자를 같이 해서 만약에 투자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하게 수익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쪽에서 일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웹툰만 인기가 있어라. 그러면 네. 나머지 그 IP 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러면서 성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IP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확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가 요즘에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이 상당히 높죠. 맞아요. 만화 쪽도 만화진흥위원회가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한 500억 정도까지 지원을 했는데 네. 이제 2027년까지 1,000억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돈이 2배. 네, 그러면 지원도 역량도 2배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2027년 가게 되면 만화 웹툰 쪽에서 산업 규모를 4조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은 2억 5천만 달러 이쪽이 목표입니다. 네. 근데 돈 들어가고 관심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도 정부의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웹툰이라던가 뭐 IP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던데. 와우. 네. 네, 영화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무한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무한 미디어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하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글로벌 상황으로 지금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한국 K 웹툰이 많이 접수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웹툰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또 단행본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 단행본 나와서 그렇죠. 그걸로 1년 동안 거의 뭐 700억 가까이도 네. 또 로열티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북미 쪽도 만화에 대해서 코믹스라고 그러죠. 네. 예, 마블 코믹스 뭐 이런 것들도 그 단행본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많이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중심이 K-웹툰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남아도 벌써 이쪽에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또 하나 비용적인 측면 쪽에서
AI가 웹툰에 접목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오, 어떻게죠? 우리 크리스탈 앵커님도 네. 아이디어가 좋아요. 네. 방송 관련된 쪽을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경제 방송을. 네.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AI 쪽이 그려줘. 밑그림부터 이렇게? 네. 스토리만 있으면 됩니다. 오. 그러면 훨씬 더 비용들이 절감되고 네. 나만의 나 혼자만 웹툰, 레벨업. 웹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의 AI가 가세가 돼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되면 이것도 AI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확대 흐름들을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까지 접목을 또 시킬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인데요. 애니가 일본과 한국에 동시 방영되고 나서 상당한 인기를 몰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에는 넷마블 쪽에서 게임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앞서 정부 정책까지 해서 두 배 얘기해 주셨는데 주가도 2배 갈 수 있을까요? 네, 압박이 좀 큰데요. 예. 네. 그 정도는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그때 당시 나왔을 때 애니메이션 공개하게 되면 약간 저희는 그렇죠. 엔터주 입장 쪽으로 대작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게 또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행본도 인기가 있고 원작을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더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당연히 더 가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던 또 IP를 활용해서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넷마블의 기대감이 이번에 보니까 뭐 아스달 연대기인가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플러스 알파 4월 달에 나오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 RPG 게임은 앞으로 기대감을 또 키울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IP 확장을 통해서 성과를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그러면 게임 나올 때쯤으로면 기대감이 또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주가도 같이 레벨업 하기를 기대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계세요? 일단 많이 쓰려고 했는데 일단은 직전 고점대 네. 정도에서 이제 치고받고 했던 좀 매물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관련된 네. 한 36,000원대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삼아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6,000원이라는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